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0일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 이야기가 너무 다르니까요. 어떤 날은 경기 침체가 코앞이라고 했다가 다음 날은 또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문제라고 하고 전문가들마다 말이 다 다르니 뭐랄까 갈피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신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미묘한 신호부터 AI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투자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큰 그림을 먼저 좀 짚어보자면요. 첫째, 미국 노동시장의 두 얼굴. 왜 한쪽에선 해고가 는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여전히 구인난이라고 하는지 그 모순을 좀 풀어볼 거고요. 네, 그게 핵심이죠. 둘째, 월가의 큰 손들, 그러니까 해지 펀드들은 지금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요? 네, 그리고 셋째, 원자재 시장의 다양한 동향, 러시아산 원유 제재의 효과부터 은에 대한 엇갈린 전망까지 다뤄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시야를 넓혀서 150년의 경제 성장 패턴과 연준의 다음 행보라는 거시적인 그림까지 조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맞춰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미국 노동시장 데이터가 이게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정말 그렇죠. 한쪽에선 시장이 식고 있다고 경고하는데 다른 쪽에선 여전히 너무 강해서 문제라고 하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동시에 사실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모순이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뭐랄까, 자동차의 한쪽 발은 엑셀에 다른 쪽 발은 브레이크에 올려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요? 네. 먼저 브레이크, 즉 시장이 씻고 있다는 증거부터 볼게요.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 자료를 보면 자발적 퇴직률, 그러니까 더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의 비율이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이건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여기 아니면 갈 데 없겠어 하면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확 줄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과거 예측 정확도가 높았던 모델들은 11월 민간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만 보면 이제 정말 경기가 꺾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쪽 발은 엑셀을 꽉 밟고 있어요. 짐 비앙코가 공유한 자료를 보면 기업들의 해고율 자체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해고는 별로 안 한다? 네,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소식이 크게 들리긴 하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아직 해고 칼바람이 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사람들은 겁이 나서 이직을 못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또 사람을 자르지는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리즈 앤 썬더스 차트를 보니까 10월 채용 공고는 767만 건으로 다시 늘었고 역사적으로도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네요. 연준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경제가 부문별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 대기업들은 사람을 내보내지만 식당이나 호텔 같은 서비스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아하. 연준은 이 두 가지 목소리를 동시에 들으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인 거죠. 식어가는 지표를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할 것 같고 뜨거운 지표를 보면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하니까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앞으로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제의 기초 체력인 노동시장부터 의견이 분분하니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복잡할 수밖에 없겠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 여기서도 단기적으로는 비관론이, 중장기적으로는 낙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경고등부터 한번 보죠. 바차트 자료를 보면 기술주 ETF인 XLK가 12일 연속으로 올랐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쉬지 않고 달리면 꼭 한번 숨고르기를 하거나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과열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더 흥미로운 건 센티먼트 레이더가 제시한 소프트 데이터 vs 하드 데이터 지표입니다. 그 개념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 정확히 뭔가요? 쉽게 말해 소프트 데이터는 사람들의 기분이나 전망 같은 설문조사 지표고요. 하드 데이터는 실제 생산량이나 고용처럼 숫자로 딱 떨어지는 실물 경제 지표입니다. 기대감과 현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소프트 데이터, 즉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은 높은데 정작 하드 데이터, 즉 실제 경제 성과는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격차가 과거 시장이 큰 조정을 받기 직전 수준까지 벌어졌다는 게 자료의 핵심입니다. 기대는 큰데 현실이 못 따라와지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는데 정작 통장 잔고는 비어가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이렇게 단기 지표들이 전부 경고등을 켜고 있는데 월가의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헤지펀드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게 바로 중장기적 낙관론의 근거거든요. 센티멘트 트레이더의 자료를 보면 헤지펀드들의 주식시장 익스포저가 최근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익스포저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쉽게 말해서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이 이제는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고 판단하고 실제 자기들 돈을 시장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집어넣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이 수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건 그들이 시장 하락에 걸었던 돈을 빼서 이제 상승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하, 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롱 포지션으로 돌아섰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이 신호가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 위에 있을 때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그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됐을 때 시장은 높은 확률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어도 영리한 투자자들은 길게 보고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엇갈리는 건 주식시장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내주신 원자재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더라고요. 그렇죠.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제재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었죠. 네, 하비엘 블라스의 차트는 그 제재의 허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대표 석유회사인 루코일과 로스네프트를 제재했더니 이 두 회사의 수출량이 하루 110만 배럴이나 급감했어요. 와, 그럼 혁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제재를 받지 않는 다른 러시아 군수업체들의 수출량이 거의 똑같이 하루 100만 배럴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결국 러시아 전체의 원유 수출량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A 주머니에 있던 돈을 빼서 B 주머니로 옮겨 담은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재가 러시아의 돈줄을 끊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흘러가는 경로만 바꿔준 꼴이 된 거죠.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는 거군요. 네. 한편 농산물 시장으로 가보면 대두, 즉 콩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레안센의 자료를 보면 관리자금의 순매수 포지션이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 자금은 헤지펀드 같은 기원 투자자들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거대한 자금을 굴리는 전문 투자자들이죠. 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콩 선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건 곧 중국이 엄청난 양의 콩을 사들일 거라는데 강력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시장은 정말 변수가 다양하네요. 그런데 귀금속, 특히 은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리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재미있죠. 한쪽에서는 폭락 위험을 경고하고 다른 쪽에서는 지금이 인생 최고의 매수 기회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비교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비관론자인 올레 한센의 주장을 보죠. 그는 다이버전스 현상을 지적합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투기적인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실물 은을 기반으로 하는 ETF 보유량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파티에서 눈치 빠른 선수들은 이미 슬슬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한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춤을 추고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 투기적 수요가 먼저 빠져나가고 있으니 곧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크다는 경고죠. 선수들이 떠나는 파티라. 비유가 재미있네요. 그럼 반대로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쪽의 논리는 뭔가요? 강세론자인 제프리 셔먼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그는 금과 은의 가격 비율 차트에 주목해요.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항상 은 가격이 금 가격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아, 그 비율이요? 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죠. 특히 이런 현상이 과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통화 완화로 돌아서는 시점의 초입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은이 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무가 아닌 숲을 한번 보죠. 한 걸음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150년짜리 미국 GDP 성장률 차트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네, 데일리 차트북의 그 차트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187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1.9%라는 추세선에서 거의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인류는 전기를 발명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인터넷 혁명을 일으키는 등 세상을 뒤바꾸는 혁신을 수없이 겪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인류사를 바꾼 그 어떤 위대한 혁신도 결국 이 1.9%라는 거대한 중력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마치 경제 성장에 보이지 않는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AI가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속도 제한을 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가 분석한 대만 수출 데이터를 보면 그 강력한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최근 대만의 월간 수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56%나 폭증했는데 56%요? 네, 차트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 성장의 거의 전부가 AI 서버 관련 부품 수출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품목들은 오히려 역성장하거나 제자리 걸음인데 AI 관련 품목만 혼자서 전체를 끌어올린 거죠. 와, 이건 AI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나 소프트웨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반도체와 서버라는 실물 경제를 어마어마한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네요. 그렇죠. 150년 묵은 상장률의 족쇄를 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죠. 네, 많은 경제학자들이 바로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AI가 정말로 생산성을 폭발시켜서 1.9%의 추세선을 위로 뚫어버린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경제 모델과 투자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서 시장의 눈은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연준의 회의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장은 90% 확률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던데 오히려 그래서 더 긴장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모하메드 엘 엘리언의 분석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연준이 그 결정을 어떻게 포장해서 발표하느냐입니다. 엘 에리언은 이걸 매파적 포장이라고 표현했죠. 매파적 포장이요? 비둘기파적은 행동.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매파적으로 포장한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선물을 주긴 주는데 이번만 특별히 주는 거고 다음엔 국물도 없어.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는 것과 같아요. 아하. 연준은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는 내려주면서도 시장에 너무 들떠서 이제 돈 풀리는 파티 시작이다 하고 환호하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걸 극도로 경계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게 걱정이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에서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같은 강경한 발언으로 찬물을 확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주면서 회초리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군요. 금리 인하라는 숫자만 보고 섣불리 환호했다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결정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이어질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톤과 단어 하나하나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에 따라 시장이 환호할 수도 아니면 오히려 실망해서 급락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네요. 정리해보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듯한 미국 노동시장. 단기적인 공포와 중장기적인 낙관이 맞서는 주식시장. 네.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각기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150년 묵은 성장 패턴을 깨뜨릴지도 모를 AI라는 거대한 잠재력과 그 앞에서 신중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연준의 딜레마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명확한 하나의 답보다는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은 결국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죠. 노동시장 데이터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연준의 결정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AI 같은 거대한 기술 혁신은 이런 단기적인 변수들을 뛰어넘어 경제의 장기적인 경로 자체를 바꿔버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이 연결고리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금처럼 안개 속인 시장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150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미국의 연평균 1.9% 성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정말 AI로 인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만약 성장률이 3% 혹은 4%가 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투자 전략과 미래에 대한 기대는 얼마나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가장 초기 단계, 바로 그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